자, 이거 방송 불가. 이거는 방송 자체가 안 되고요. 무슨 뭐 달의 여신, 우키관제네, 순결의 여신 이런 애들이 뒤에서 남자 더 많나? 예언의 신 아폴로니? 어디 쥐앞길도 모르는 놈이 돌팔이 사기꾼 아니야. 내 이것에 싹을 잘랐어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 가정의 여신이 질투의 화신이 된 비긴스. 그리스 로마판 사랑과 전쟁. 띵절.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알던 그리스 로마 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널리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매운맛 49금. 핵폭탄급 마라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신전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전을 뚫고 나온 여신, 그 잡채의 미모 한가인,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의 1인자 김원 교수님,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풀어주는 한잔마 선생님,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줄 스토리텔링의 신 설민석 선생님, 기대돼요. 그리고 띵절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 이래서 엄마 오늘 여신으로서 역할을 하러 거길 가? 이랬더니 여신? 그럼 엄마가 아프로디테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7살이에요 지금. 엄마 아프로디테 역할하러 가? 이랬더니 엄마 아프로디테 하기엔 얼굴이 틀렸어. 딸내미가 뭘 잘 모르네. 그럼 찐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에 앞서서 악법도 법인가요? 고쳐야 할 법이죠. 아, 고쳐야 될 법이다? 예. 그러면 돈이 많으면 예. 행복할까요? 그건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 제가 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부모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구하겠습니까? 아이를 구하죠. 아이를. 네. 이 얘기가 뭐냐면 답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신들의 탄생 이야기. 최초로 태어난 신이 누구냐면 땅의 신, 대지의 여신이에요. 승재님 혹시 대지의 여신 이름 기억하십니까? 가이아. 가이아 정답.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게 공간의 남신입니다. 공간의 신이라고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하늘의 신이죠. 하늘의 신. 지금 여자 신하고 남신이 있죠. 네. 그럼 둘이 뭘 하겠어요? 애기. A가 나오죠. 태초의 하늘의 신과 대제의 여신 사이에 육남 육녀를 낳아요. 12남매의 티탄족이 태어났는데 근데 이 티탄이 타이타닉 할 때 그 타이타닉. 그거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는 외모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 형제들과 머리가 50개래요. 손이 100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50개, 손이 100개씩 달린 무서운 자식들이 태어났죠. 여기 있는 천둥, 번개, 벼락, 번개 삼형제하고 머리는 50개, 손은 100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흉측해? 묻자. 아비라는 자가 자식들을 지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자식들을 묻으면 어떡해. 어떡하시겠어요? 솔직히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 남편이. 나 혼자 힘으로 이자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난 자식들 12남매를 부른 거예요. 이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자식을 묻어버린 남편의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철광석을 하나 딱 꺼냅니다. 날카로운 낫이 만들어진 거예요. 낫.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형제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원소 넘버 92. 인간에게 노출되면 한없이 치명적인 그 원소가 뭘까요? 오라니.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그녀의 복수 계획에 앞장선 자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정답! 크로노스. 정답! 바로 막내 아들 크로노스였는데요. 네 애비의 주요 부위를 공격해서 성공하면 네 애비는 이제 생식 능력을 잃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너야. 네가 왕이 되면 지하에 갇혀 있는 거야.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이 된 거예요. 주요 부위를 깔. 그래서 우라노스가 안돼,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 이게. 그게 이제 잘렸잖아. 그 우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린 게? 떨어지는 거. 잘린 게요? 어머머. 그게 그렇게 복수에 성공한 그냥 뽕 하고 지중해. 거대한 그곳이 떨어진 바다에서 태어난 여신. 이렇게 하면서 여신이 탄생을 합니다. 거기서 아프로디테 비너스. 우리 막내는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2대 왕이 됐겠죠. 하지만 크로노스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안 꺼내줘. 왕이잖아요. 이미 왕은 된 거죠. 왕이기 때문에 안 꺼내줘. 가인님이 가이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을 시키 하죠. 톡 보내도
읽었는데 답이 없어. 익십. 익십.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야가 찾아간 거야, 크로노스를. 보니까 네 애비랑 똑같네. 네가 네 애비를 내쳤듯 너도 네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내쫓길 거야 라는 저주를 걸어. 으이구, 그니까 약속을 지켰어야지. 부인이 하필이면 다산의 여신이야. 안 왔는데 아이가 생겼어. 어떡해. 하필이면 출산드라급 다산의 여신인 레아가 부인이었던 크로노스는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잡아먹어요. 꿀꺽 삼켜버립니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크로노스. 웬일이야. 어. 그 기분이 어떨 거야? 안 되죠. 또 가이아처럼 또 죽여야죠. 레아는 여섯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 내가 비책을 알려줄게. 크레타 섬 알지? 거기 가서 출산을 해.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시어머니인 가이아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레아. 가가지고 이제 동굴 같은 데서 그 아이를 낳아요. 레아는 그녀의 말대로 크레타 섬에서 무사히 출산을 마쳤죠. 어딨어 여보? 여보! 막 이러는 거죠. 크레타 섬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서 여섯째입니다. 그러고 주니까 그러면서 꿀꺽 하고 삼켜버려요. 돌을 삼켜요. 돌을. 섬의 요정들의 보호를 받으며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난 가이아라고 해. 할미다.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비에게 저주를 걸었어. 자식에게 쫓겨나는 저주를. 네가 나의 예언을 실행할 때다. 그의 이름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의 제우스란다. 아, 그게 제우스구나. 아. 바로 하늘의 제왕 제우스. 계속 친부를 죽이잖아요. 예. 숨은 뜻은 뭐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들이니까 죽지는 않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만약 자식들이 엄마 말씀을 가이아 여신의 말을 다 잘 들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반항한 게 바로 우라노스인 거죠. 크로노스도 아버지를 거세하고 한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은 기존의 틀에 너희들을 가두는 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너희들의 시대는 안 와.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질서는 변하지 않아. 반항해야 돼. 뚫고 나와. 이 세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로 보았던 게 아닌가. 제우스는 아버지에게 잡아먹힌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꾀를 내어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였는데요. 하더니 여기서 그냥 돌을 딱 토한 거예요. 막 자식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딱 보고 있다가 형님, 누나들 끝내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하늘의 신이 된 제우스. 가지고 막 아버지를 제압을 한 거죠. 결국 어머니의 저주대로 됐네. 하늘의 아버지죠. 전쟁의 사인이 옵니다. 쫓겨난 시간의 신이 여기는 티탄 12남매의 막내죠. 권력이 조카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럼 내 힘이 약해지잖아. 이 정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신들의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티탄과 여기는 제우스, 그 삼촌과 조카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티탄 중에 제우스 쪽으로 넘어온 신들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특징은요,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본 프로메테우스는 재빠르게 자기 형제들을 칼 손절치고 조카들의 편에 합류하는데 집채만한 티탄들이 이제 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9년을 씁니다. 시간은 흐르고 방법을 고뇌하던 제우스. 네 헤레비와 네 아비에게 공포였던 힘을 너의 능력으로 삼으라. 이 번개 삼형제가 손기술이 좋아. 그리고 뭘 만들어주냐? 그 유명한 제우스의 번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포세이돈. 너는 말이야 삼지창을 만들어줘. 포세이돈한테. 그리고 얘는 하데스한테 뭘 만들어주냐면 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럼 몸이 안 보여. 그는 지하세계에 갇힌 키클롭스 삼촌들에게서 역대급 무기들을 받아냈죠. 이 티타노 마키아. 이게 전신들의 전쟁인 거야. 여기는 제우스가 빵! 번개를 땅에 찍으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그냥 쏟아지는데 삼지창을 그냥 거꾸로 빵 박으니까 쓰나미가 쫙. 하데스가 이 투명 모를 쓰고 나타나고 안 보이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빵빵 타격. 하지만 레전드 생큐였던 티탄족들을 이기기엔 역부죠. 츠만한 바위들이 수백 개가 하늘을 뒤덮었어. 백손이 삼형제가 바위를 들고 우스야 그러면서 확 뿌린 거예요. 그래서 확 육지에서 여기는 제우스가 번개로 다시 빡, 하데스 투명망토 빡, 바다에서 포세이돈 빡, 하늘에선 백손이 그냥 여기는 지원 사격 빡. 제우스와 형제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꿀잼. 아, 정말 재밌다. 제우스는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권력은 차지했지만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왜 못 지켰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둘 다 독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결심한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싸웠던 포세이돈, 하데스, 그 올림푸스 12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화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던 지혜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교훈을 삼아서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고 확산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티타노마키아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인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데요.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가 좀 견제를 합니다. 미래를 보잖아요. 주변인들 중에서 나를 몰아낼 자 얘밖에 없겠다. 프로메테우스를 견제해버린 제우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 봤는데 완전히 그냥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 재생을 시켜야겠다. 프로메테우스, 자네가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꼭 생명체 좀 만들어 보내버린 거예요. 또 혼자 가기 외롭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동생을 같이 보내요. 에피메테우스라고. 항상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해. 왜 책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머릿말 나오잖아요. 프롤로그. 요거는 에필로그가 되는 거죠. 그는 동생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빚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갖고 동생한테 얘기한 거죠. 야, 보따리 열어봐. 아이고, 저 신의 축복 재료 줘봐. 내가 얘 좀 꾸며줘야 되니까. 형, 재료 다 썼는데. 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이빨도 독도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의 약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탄생하게 됐지만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대신해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뭐야? 지상을 봤는데 쟤는 언제 저렇게 발전했니? 야, 니네 좀 사네. 세금 좀 내라, 하늘나라에.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좀생이 마냥 뭘 또 조공을 바치래. 제우스가 조공바치래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런 거는 여기에 뭐 하나? 까칠한 소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맛없어 보이게. 에? 그리고 뼈는 여기다 뭐 하나?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그 지방하고 비계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한테 골라라. 100% 이거 가져간다. 누군가 뒤에서 듣고 있는 거야. 제우스. 나를 속여? 나를 속인 게로군 매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인간들의 불을 회수해봐요. 하지만 결국 불까지 뺏겨버린 인간들. 불을? 니네 겨울 어떻게 나라고 불을 뺏어가? 아이들을 위해서 슉 하고 올라간 거예요. 불을 구하러. 프로메테우스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다시 불을 훔쳐오기로 하는데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 내 불을 훔쳐? 코카사스 산맥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또 이제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독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 간을. 그리고 끝내 제우스에 의해 어마무시한 벌을 받게 되죠.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관계,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서 제외된 자의 관계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비춰보면은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력이 묘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프로메테우스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고 민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민중들을 위해 싸우는 민주투사로 그려질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귀족적인 기득권 세력과 와, 이런 신화 속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전부 연관된 일이었군요. 프로메테우스 형벌받는 저 모습을 멋지게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결박당해 있고 프로메테우스를 쪼아먹는 독수리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고통받는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죠? 약간 저항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상체도 어디 흐트러짐이 없이 딱 힘이 있는 자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의연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에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놈 내가 제일 소중한 걸 뺏어주마. 프로메테우스한테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절멸시켜야겠다. 제우스가 인간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만든 비장의 무기. 설마 여자? 바로 여자. 정말. 어머, 어떡해. 인간을 절멸시킨 게 여자라고요? 모든 여자 아니고 한 여자. 완벽한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모든 신들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 네가. 네 이름은 종합 선물 세트로 하자. 모든 것의 판이고 선물이 도라니까. 그렇게 최초의 여자 사람 판도라가 탄생됩니다. 제우스가 명합니다. 에르메스, 예! 에피메테우스한테 선물해. 매달아 놓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한테.
에피메테우스가 형 면회를 갔어요. 형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제우스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돼. 형, 나 절대 안 받을게. 그랬는데 진짜 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물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보고 결정하지 뭐. 그러면서 판도라 그러면서 했더니 어떡해. 끝났죠. 그럼. 예요 한 번만 해주시면 또 어떻게 저를 보고 또 안 받을 순 없겠죠. 아주 자아성찰이 뛰어나시네요. 그냥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에. 원래 결혼 제정신 아닐 때 하잖아요. 생각 없이 결혼해버린 에피메테우스. 뭘 줬냐면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라 절대 이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요. 판도라는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제우스의 항아리를 열어보고야 말죠. 근데 갑자기 뻥 하면서 뻥 하면서 질병, 분노, 전쟁, 세상의 모든 나쁜 바이러스들이 뻥 하고 퍼지는 거예요.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뻥 하고 닫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어떻게 해? 이런데 갑자기 아직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안에는 놀랍게도 희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그 항아리에는 나쁜 것만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희망이 거기 있다는 건 희망은 나쁜 것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면 절망도 없다. 절망이라는 건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온 거니까. 와, 이 희망이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고찰이 진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난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맹목적 희망이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라는 거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처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거기 들어있지?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전승이 된 만큼 이런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분분한 의견들이 오간다고 하죠. 사랑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랑.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서 심판을 내려놓고는 지는 아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그 있구나. 오늘 제우스는 사실 내로남불 극치의 신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노소연입니다. 다음 파헤쳐볼 제우스의 뻔뻔함을 함께할 사연은요. 저랑 많이 닮은 헤라. 예, 제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제가 적격이에요. 한때 대한민국이 이 깻잎 논쟁에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여기 노사연 선배님이 그거 참시자세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제 후배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깻잎을 이제 한 땅 띄려고 하는데 잘 안 띄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이 그 깻잎을 싹 잡아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건 잡아줄 필요는 없어요. 설쌤 근데 저희 이야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김원규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듣고 저 같았어도 눌러줬을 것 같아. 누군가의 공경에 빠져 있는데 아니 그까짓 깻잎이 무슨 공경이에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째 가져가면 돼. 진짜 나 걔 안 봐요. 깻잎 논쟁만큼이나 아주 핫한 이야기, 바람둥이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 그 다음에 눈을 어디에 돌리겠어요? 여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게 누구냐면 첫 번째 부인인데 메티스라 지혜의 여신이에요.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당신의 힘과 나의 지혜를 동시에 지닌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 근데 오늘 제우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힘 있는 자식이 태어나면 나는 쫓겨날 거야.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몰아냈듯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 두려웠던 제우스. 태어나기 전에 먹으면 되겠네. 되도 않는 끔찍한 발상을 한 것도 모자라 그래갖고 자기 부인을 삼켜버려요. 실행에까지 옮겨버리는데요. 그래서 메티스가 이제 먹고 나서 쭉 이제 여자들을 만나요. 6번째 여자친구예요. 레토입니다. 여기는 레토가 모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하고 이제 사랑을 하는데 매일 찾아오던 남친 제우스가 어느 날부터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한 여자한테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녀입니다. 헤라였습니다. 가정의 여신. 차도녀스러운 도도함과 똑부러짐을 갖고 있던 헤라는 호락호락하게 제우스를 받아주지 않았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식 열고 온 세계에 있는 신, ним프, 인간, 동물 다 불러.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맹세. 앞으로 다시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는다. 멋있다. 헤라 너무 멋있다. 완벽하다. 카리스마가. 헤라의 도도함에 푹 빠져 결국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제우스.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버릇 남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기로 혼인서약했으니까 뒤로 만나면 되겠네요. 오, 똑똑한데? 전에 옛날에 만났던 여자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 좀 옛날에 내가 만났던 전 여친. 레토,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너였다는 것을.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정. 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노예라님 진정하세요. 나이가 진 것 같아. 와, 와, 어떡해요 이거? 그죠? 아이를 가졌어? 그 우리 이제 그럼 당분간 사랑 못 하겠네. 레토, 혹시 동생 있니? 오, 아스테리아 별의 여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전 여친의 여동생에까지 껄떡대는 추잡스러움을 보이던 제우스. 미쳤나봐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메추라기로 변하고 확 도망을 가니까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더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미안해 언니 그러면서 수직 낙하를 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섬이 됩니다. 섬. 오늘날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델로스라는 섬인데 그의 추태는 결국 헤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지상세계로 내려와. 숲으로 가요. 숲의 요정들, 얼마 안 있으면 레토가 와서 출산을 할 거야. 자중해주지 마. 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냥. 그리고 뱀도 한 마리 풀어, 뱀. 이 뱀이 피톤이라고 산자락 하나를 덮는데요. 이 괴물 뱀을 내려가지고 레토를 잡아먹게 한 만삭으로 가는. 분노한 헤라의 으름장 때문에 오갈 데가 사라진 레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처음에 제우스가 임신한 채로 삼겼던 메티스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얘기가 너무 좀 기괴해요. 이 지혜를 가진 메티스를 삼켰잖아요,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착상. 뇌에 착상이 된 거예요. 그 도끼가 좋아가지고 제우스의 뇌를 갈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과 엄마의 지혜를 가진 아테네라고 전쟁의 여신이. 와, 그 유명한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통에서 태어났다는 건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요. 형님 근데 아테나를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예, 메티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생각하는 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메테우스의 그걸로 만들어진 단어가 메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생각하는 자, 사려 깊은 자, 현명한 자. 다시 레토의 이야기로 돌아가. 레토가 바닷가에서 이제 출산도 못하고 있는데 네 동생이 바위사염이 됐는데 레토를 델로스 섬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동생이 델로스 섬으로 간 그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낳은 거예요. 응애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 쌍둥이였죠? 쌍둥이. 네. 쌍둥이가 태어나요. 태양의 신 아폴론이 태어나요. 그렇게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태양의 신 아폴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빨리 이 섬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헤라가 조준 폭격할 수 있어요. 맨날 그냥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르테미스는 어때요?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한다. 왜 고생하지? 남자 잘못 만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산통 겪고 남자는 만날 게 아닌 것 같아. 나 남자 이제 안 만날 거야. 순결의 여신이 돼요. 근데 이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데 아폴론이 우리 왜 도망 다녀야 돼? 이 피톤 내가 가서 죽여버릴게. 우리 어머니의 원수. 치윗줄 땡겨서 아가리에 빡! 피해서 빡! 나가서 빡! 여기는 피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우스도 이 과정을 다 봤잖아요. 자식들이 잘 컸고 정말 소문처럼 위대한 신이 됐구나. 올림푸스에 우리 동네로 초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괴수 피톤까지 조져버리고 제우스의 인정을 받아 올림푸스 신전으로 가게 된 레토 가족. 그런데 누나 아폴론이 잘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폴론이 이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니까 여기에 그냥 교만해. 뽕이 어깨 뽕이 막 들어갔어. 이만큼 들어갔어. 막 스타가 된 거죠. 막 사인 막 셀카 막 찍어주고 막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폴론은 우연치 않게 에우로스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큐피드예요. 에루스. 큐피드. 큐피드. 그러니까 애기가 야 애기야. 애기야. 화살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피톤 잡은 아폴론이야. 사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거기 있는 활로 인간이나 짐승이나 괴물을 꿰뚫을 수 있을진 몰라도 나의 화살은 사람이나 신의 마음을 꿰뚫는답니다. 그 따위 마음 꿰뚫어서 뭐해. 야 건방진 꼬마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복을 합니다. 이놈 두고 보자. 아폴론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숲에 ним프가 있는데 다프네라고 되게 이뻐요. 아폴론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아픈 줄 알았어.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큐피드가 쏜 화살은 납화살이었고 납의 화살은 상대를 혐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스토커가 된 거예요. 에로스에게 나댄 죄로 죽음보다 슬픈 사랑의 고통을 느끼게 된 아폴로. 아빠 이상한 남자가 쫓아와서 자꾸 나 괴롭히는데 어떡하죠? 왕세자 아니야. 제우스 아들이에요. 그렇지. 딸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빠 나 그냥 차라리 마법 벌어서 다른 생명체로 바꿔주면 안 돼 아빠. 나무가 됐어요. 여기는 아폴론이 정신을 차리고 그냥 나무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
내가 교만해서 겸손치 못해서 내가 에로스한테 죄를 짓고 당신한테 이 고통을 줬구나. 내가 관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 쓰고 이 나뭇잎을 따서 이렇게 아폴론이 쓰고 다니거든. 아폴론이 쓰고 다니는 요 관, 이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월계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월계수가 다프네래요. 와 재밌다 여기. 너무 역사가 너무 흘러. 와 진짜 맞아요. 너무 재밌어. 손끝과 다리가 나무가 되어갔죠. 네. 발끝은 이미 땅 속에 묻혀서 뿌리로 뻗어간 거고요. 굳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간 세 가족. 이제 같은 동네잖아요. 스카이캐슬에 살잖아요. 여기는 헤라하고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죠. 단지가 같은데 그쵸. 같은 아파트 사는데. 헤라와 레토, 숙명의 두 여인이 결국 마주하고 말았죠. 자, 이거 방송 불가. 둘이 만나가지고 네, 이게 서로 얘기하는 대화를 게? 나누는데 제가 99% 방송용으로 순화를 하고 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아유, 잘 됐다면서요. 아드님 저 태양의 신이고 따님은 달의 신 아르테미스고 자식 잘 돼서 축하해요. 여기는 레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들 딸이 잘 된 게 아니고 당신이 낳은 아들하고 딸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린 거죠. 막 나가자는 거야 지금? 무슨 뭐 달의 여신, 우키관제네, 순결의 여신 이런 애들이 뒤에서 남자 더 많나? 예언의 신 아폴론이 다프네가 나무 돼가지고 그렇게 될 거 지는 왜 몰랐대? 어디 쥐앞길도 모르는 놈이 돌팔이 사기꾼 아니야. 아니 설쌤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셔? 안 칼져라. 제우스의 진짜 본처는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 남편이 옆에 끼고 시시덕거릴 그 여자가 본처잖아. 당신 쇼윈도잖아. 이러니까 레토의 도발에 헤라는 그런 가정의 여신이 질투의 화신으로 변하게 되는 그 유명한 질투의 화신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내 이것에 싹을 잘랐어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 가정의 여신이 질투의 화신이 된 비긴스, 사랑과 전쟁. 왜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을까? 저런 바람둥이를 왜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대상을 찾는다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를 얻기 위해 자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그 제우스의 애정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는 데 필요한 협력자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제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우스의 바람기는 신계에 머물지만은 않았는데요. 님프들이 제우스한테 찍히면 헤라한테 또 찍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상으로 내려와 요정들에게까지 마술을 뻗기 시작한 제우스. 칼리스토라는 여인을 봤는데 원래 공주였어요. 여기는 제우스가 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달의 여신이었잖아요. 아르테미스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 회원이에요.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순결을 지키던 ним프 칼리스토가 제우스의 또 다른 타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누구야? 봤더니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갑죠. 피곤하자, 눕자. 눕자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그래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 여기는 칼리스토한테 신결인데. 제우스가 변신이야. 딸로 변해. 어머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 거사를 마치고 제우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휙 떠나버린 거죠. 9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날도 아르테미스하고 칼리스토하고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사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계곡에 이제 막 물이 있고 하니까 아르테미스가 목욕하자 하면서 이제 옷을 훌러덩 벗고 들어간 거예요. 칼리스토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옷을 안 벗고. 야, 저 제 옷 좀 벗겨봐. 그때 이제 제우스의 원치 않는 이런 배신자. 깨끗한 시냇물 더럽히지 말고 꺼져! 이러면서 내쫓아버린 아니 지 아빠가 잘못한 건데 칼리스토 무슨 죄야? 헤라가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헤라는 그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눈 맞은 줄 아는 거지.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그대로 집어던져버려요. 어머머. 밟고. 밟고 밟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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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름다움을 뺏어주마. 그러면서 넌 짐승이니까 짐승이 돼야 되면서 변신을 시켜버려요. 끝내 헤라의 저주를 받으며 곰으로 변해버린 불쌍한 칼리스토. 흑흑. 제우스가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나겠다.
헤르메스를 부른 거예요. 근데 헤르메스도 제우스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에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제우스는 칼리스토의 아이라도 대신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자기 엄마한테 데려간 거죠. 마이아라고. 얘야, 얘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니? 어? 우리가 자식처럼 길러주자. 그리스 말로 유모 이모가 마이아라는 거예요. 마이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나올 때 엄마 그래서 마음이 마이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마를 표현하는데 미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가장 먼저 낼 수 있는 발음이 두 입술을 띄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15년을 그렇게 살아. 이 마이아선에서 이제 아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사냥을 나온 거야, 얘가. 집채만한 곰이 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래. 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는 더러운 짐승 꺼지지 못해 화살을 딱 겨눈 거지. 칼리스토. 칼리스토가 15년 만에 내 아들을 만났으면 가서 안아줘야 되잖아. 그치. 입 맞춰주고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면 화살이 내 심장에 꽂힐 판이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면 내가 15년간 찾았던 내 자식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젠마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 이거 진짜네. 아 너무 슬퍼. 안죠. 안을 것 같아. 내 심장을 꿰뚫어도. 그럼. 내가 당하죠. 그냥 자식은. 이러는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인가요?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 하고 가는데 어디 그러면서 화를 땅 하는데 그때 안 돼! 제우스. 아. 이게 아버지로서 이거 얼마나 마지막 미안해. 그거 어떻게 네 애미의 심장에 화를 겨눌 수가 있니?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늘에 별을 만들어 줍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별자리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네요. 고대 시대에 갔던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뱃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 표준이 되는 거죠. 요 두 자리만은 항상 하늘에 떠 있으니까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제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고정된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같은 여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 저 신화 자체가 우리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려졌다는 거예요. 칼리스토 억울하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냐? 그 당시에 그런 여성이 많았다. 그 사회의 권력자들의 비리나 죄악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누가 칼리스토고 누가 아르테미스일까요? 왼쪽이 칼리스토, 오른쪽이 아르테미스. 그렇죠. 네.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지금 제우스라는 거를 독수리. 그쵸. 그 옆에 독수리가 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우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건 거죠. 같은 주제를 표현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더 좋으세요? 앞에 거요. 왜 앞에 게 더 좋으세요? 칼리스토가 셀룰라이트이 없어요. 셀룰라이트가 아니 그거 좀 셀룰라이트 좀 있을 수도 있죠. 남성적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권위가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앞에 그림 보시면은 올려다 보면서 뭔가 더 존중받는 느낌이죠. 이런 비극을 겪고도 제우스의 껄떡거림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강의 시인의 딸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그의 또 다른 타깃이 될 여인이 있었으니 헤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예요. 바로 헤라를 섬기고 있던 이오. 아이 왜 이러십니까? 전 헤라님을 모십니다. 그만하시죠. 하지만 금세 또 헤라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바로 내려와가지고 헤라가 구름을 확 하고 걷었는데 하얀 송아지 한 마리가 또 뭐야? 또 변신시키고 또 송아지로 된 거죠. 이호를 제우스가. 맞아요. 이제 선수가 되셨네요. 예, 이제 다 알겠어요. 아주. 수법이 너무 너무 진짜. 예. 하얀 남소인데 너무 이쁘지? 진짜 소야? 그러면 저 소 나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져 이러면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어머 뭐야? 주고 그냥 무책임하게 휙 올라갔어. 어머머. 근데 헤라가 아무 죄 없이 소로 변해버린 불쌍한 이오. 부하를 부른 거죠. 부하인데 이 눈이요. 머리에 100개가 붙어 있대요. 야르고스라고 거인인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 바람핀 여자 같은데 너 감시 좀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잘 때도 눈을 2개만 감고요. 98개가 떠 있는 거야. 이게 제우스가 보면서 아이고 저 어떡하나. 또 아이도 가졌어. 네. 제우스 아이. 보다 못한 제우스는 양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헤르메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너무 바빠 헤르메스. 그래갖고 키리브를 하고 얘 좀 잠자게 한 다음에 얘 죽이고 얘 이호 좀 탈주시켜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좋아 뭐 하다가 어머 100개가 다 감긴 거예요. 아르고스의 목을 빡 하고 잘랐어요. 성공.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오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강으로 냅다 달린 거예요. 여기는 헤라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르고스! 오른팔의 죽음에 분노한 헤라. 영원히 내가 너를 추모하고 있지 않을게. 내가 키우는 새가 있는데 여기는 새의 날개에 너의 상징을 모두 뽑아서 여기 하나씩 어머. 하나씩 이렇게 내가 담아놓을 거야. 이 새가 공작새입니다. 네. 어머 너무 신기해요. 제우스가 이제 급기야 헤라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결국 헤라에게 사죄를 하게 되죠.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지. 다시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눈의 광기가 이렇게 좀 풀리고 그리고 원래 그 사제였던 이제 그때의 모습으로 이제 이오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헤라의 상징 자체가 가정도 가정이지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헤라라는 존재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입힌 거죠. 그러니까 헤라의 분노는 공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결혼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결혼을 했으면 상대에게 충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헤라가 노하리라. 유럽 문명도 그러면 저렇게 탄생이 된 건가요? 이오의 고손녀가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에우로페예요. 유럽이네? 네. 네, 유럽을 쓰면 우리 유럽이라고 읽지만 그냥 발음 끼워대려면 어머, 에우로페가 되잖아요. 네. 그 에우로페라는 공주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돌아다닌 지역이 지금의 유럽이다. 와, 유럽의 탄생 신화를 또 이런 이야기로 풀 수도 있다니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로 합해야 되나? 그 근거를 찾자. 그러면서 근거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에우로페 신화였다. 하지만 이런 짓거리들을 저질러 놓고도 정신 못 차린 제우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계까지 마술을 뻗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제우스가 여인과 사랑을 합니다. 사람과 인간과.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영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웅 이야기, 아르고스라는 왕국의 이야기예요. 심술도 좀 많고 권력 교육도 좀 많아 보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왕이 아들이 없고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다나에라는 예쁘게 생긴 딸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신전을 찾아가요. 제가 과연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전에 물어봤더니 너에게는 아들은 없어.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네 딸이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외손주가 장성해서 너를 죽일 거야. 요즘 그게 다 아들이 아빠 막 다 죽여요. 그거는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아르고스의 인간 왕은 얘는 남자 만나서는 안 돼. 평생 넌 처녀로 살아라. 그러면서 딸 다나엘을 감옥에 가두는데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 금고 같은 지하 감옥에 딸을 가둬놓습니다. 그녀의 앞에 제우스가 귀신같이 또 나타났죠. 제우스의 주특기가 변신이잖아요. 황금비가 되어서 아니 이젠 하다하다 비로 변신까지. 10개월 후 어머나. 그녀는 그렇게 제우스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얘를 살리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얘를 죽여야 돼. 나는 신의 아들을 죽인 거야. 미추어버리는 거야 진짜. 손자가 자신을 죽일 거란 신탁은 두렵고 그렇다고 신의 아이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 네 아이 데리고 가고 싶은 데로 가. 왕은 결국 딸과 손자를 내쫓아버리고 마는데요. 이 아이가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 육지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세리포스라는 곳이에요. 세리포스. 한 어부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는 평범한 어부로 생활하고 있는 세리포스 섬 왕의 동생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게 되죠. 이렇게 세 식구가 단란하게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가 알고 봤더니 그 나라 왕의 동생이에요. 어머나. 이 왕이 워낙 권력력이 강하다 보니까 권력 형이 다 가지세요. 그리고 와서 그냥 물고기 낳고 있었거든. 이제 뭐 세월이 흘렀어. 그래 이제 소문이 쭉 난 거야. 왕의 동생이 되게 이쁜 여자하고 애 낳고 살더라. 가가지고 가봤어요. 누군데 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저의 청혼을 이런데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페르세우스가 엄마 딱 까발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왕이 너무 화나는 거야. 저놈이 문제구나. 그래갖고 요 왕이 요 페르세우스를 내치려고 쇼를 하는데 자기가 이웃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한다고 벙을 친 거예요. 초대장을 여기는 페르세우스한테까지 보낸 거죠. 그리고 다들 이제 막 말도 갖다 바치고 선물도 갖다 바쳤는데 가난한 어부에 얹혀 사는 얘도 어부하고 있었거든. 네, 그 결혼 예물로 뭘 가져왔습니까?
저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조리 돌리고 아이고, 해요. 나- 제우스의 아들 맞습니까? 제우스 아들이 무슨 빈털털이야. 자존심이 세거든. 더 이상 우리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거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너 말 잘했다. 메두사의 목을 가져와. 왕의 조롱에 페르세우스는 무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다 바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뭘로 변합니까? 돌. 돌로 변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즉시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린다니 바로 그 유명한 메두사. 해보죠 뭐. 제우스의 아들인데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목을 가지러. 홀로 메두사를 잡으러 떠난 페르세우스를 지켜보던 아테나와 헤르메스는 아니 혹시 헤르메스? 아테나? 그럼 정말 제가 제우스의 아들이 맞군요. 그렇다 형제요.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그를 도와주기 위해 엄청난 꿀템들을 전해주는데요. 신발인데 날개가 달려있어. 한정판 리미티드야. 내 거하고 똑같고 이거 직구로 산 건데 고마워 형. 나 이제 아니 어딜 가. 누나가 딱 잡습니다. 누나가.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지? 그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딱 준 거예요. 누나도 저한테 뭐 줄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의 증조부의 주요 부위를 잘랐던 낫 특수 재질이에요. 이걸로 몸을 베라 이거야. 딱 쓰는 순간 갑자기 안 보여. 우리의 큰아버지 하데스가 티타노 마키아에서 썼던 투명 투구다. 아니 그 전설의 투명 투구를 제가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 가방인데 일반 백에다 담으면은 세상 다 돌대. 여기에 담아와. 와. 그럼 전이만 아직 하나가 더 있다. 신의 방패 이지스를 주마. 이지스한테. 그렇게 한정판 레어템들을 득템한 페르세우스는 의기양양하게 메두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메두사의 목을 잘라야지. 네. 저거 어떻게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살려면 눈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돌이 되는데. 여기는 방패를 거꾸로 딱 든 거예요. 방패를 거꾸로 들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한 방에 자른 거야. 한 방에 숨통을 끄는 거지. 잡아서 이렇게 내 가방에 넣었어. 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방패를 봤더니 우와! 이 잘려나간 메두사의 목에서 날개 달린 말이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이 방안을. 메두사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 이 말의 이름이 페가수스고요. 아니 근데 메두사가 임신을 했는데 왜 인간도 아닌 뱀도 아닌 갑툭 말이 태어난 걸까요? 문득 궁금하네요. 슉슉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투명 쪽으로 딱 썼어. 무튼 그렇게 무사히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탈출에 성공한 페르세우스는 바다를 이렇게 건너야 돼. 다시 세리포스 섬으로 향하는 도중 우연히 한 바다에 묶여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정말 공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공주인데 그 엄마가 되게 이쁘대요. 근데 이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쁘다고 동네방네 그냥 막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의 ним프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포세이돈이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불러. 아이고. 그래갖고 뭐 그렇게 이쁘니? 그러면서 바다 괴물을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디오피아의 왕이 큰일 났다 싶어하고 이제 신전에 가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 있는 바다 괴물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약혼자가 불쑥 나타나서 처녀를 바쳐야 된다. 지금 약혼자라고 했습니까? 그 자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왕관을 사랑한 거겠지. 맞아요. 사실은 저의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약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왕관을 노리고 그랬다가 일의 사랑도 없으니까 이제 내몰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그녀의 이름 바로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세요. 자 그러면 풀어 딱 이러는데 갑자기 메다야 육지를 봤더니 아빠가 바닷괴물. 아이고 바다 괴물이다. 설상가상 괴물까지 나타나 버리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페르세우스와 바닷괴물하고 사투가 벌어진 거죠. 엄청 찔러도 꿀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위가 등이 다 조개 껍데기로 막 덮여있다는 거야. 올라타가지고 괴물 잡고 옆구리를 파파파파파파파 으아 그러면서 빨간 피를 토하면서 바닷물이 시뻘개져. 홍해다 이게 홍해. 와 너무 재밌어. 이거 영화 타이탄 내용이잖아요. 펼쳐진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괴물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출해 결혼에까지 꼴이나게 되죠. 여기에 우리 이제 장모님 반대요. 웬 괴한이 약혼자가 나타난 거야.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왕위를 물려받을 걸 견제했던 약혼남이 결혼식을 습격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야 새끼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하객들을 막 공격하고 해치고 난장판을 만들어냈죠. 완전히. 왕비 아내 빼고 호위병부터 하객까지 다 죽었어. 어머머, 어머.
이제 이놈들하고 1대 17로 싸워야 돼. 못 이겨요. 못 이겼지. 뭐 방패도 없고 지금 뭐 투구도 막 아무것도 없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오. 그리고 빵 이렇게 하면 쑥 넣고 쫙 보니까 앞에 있던 여기 이 건달들이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허. 메두사의 머리로 17대 1의 싸움에서 한 방에 조져버린 페르세우스. 실제 내 목표는 메두사의 목을 여기 있는 세리포스의 왕한테 갖다 주고 어머니를 지키는 일인데 제가 댁에 따님을 같이 가서 어머니 인사드리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네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저 장가 갔어요. 어머니! 그러다고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고. 집이 반폐허가 됐어. 어머. 아이고 불안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가자마자 여기는 왕이 네 엄마 강제로 뭐? 다행히 그 어부 삼촌하고 여기는 제우스 신전에 지금 숨어 계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간 거야 여기는 왕을. 아니 메두사의 목 가져오라면서요. 메두사의 목을? 말도 안 돼. 네가 돌이 한다고 어떻게 가져와? 여기 있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빵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그대로 돌이 됐어요. 아이고. 그럼 이 왕관도 자연스럽게 일로 갈 수 있지만 왕이 가셨으면 그 동생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삼촌, 어부 삼촌이 써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모든 권력욕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산 페르세우스의 이야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권력에 그 집착한 사람의 그 결과와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비우면 비로소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올라간다는 그 어떤 명언이 가슴 깊이 와닿는 페르세우스 대영웅의 서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사생활은 MBN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으로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혹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진짜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의 송강호급 연기력으로 중무장한 채 엄청난 스토리를 들려준 설민석 선생님과 각 분야별 전문가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흥미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지식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6화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 무려 신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간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데스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이야기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야기까지 아주 다채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질 예정인 만큼 매주 토요일 밤 9시 40분 MBN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사생활 본편을 시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띵잘의 추천작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 네가 죽기는 어딜 죽어? 너 죽지 마.